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 또는 주식 등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산 아파트인데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지요.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이 많이 사용되었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세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잇따르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합니다. 에 의해 규제되기 시작했지요.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의신탁은 금지되었고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법문을 조금 읽어드리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을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와 여러 가지겠지만 탈세, 부동산 투기, 강제집행의 면탈 등이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종중과 부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명의를 맡기는 실권리자를 신탁자라 하고 신탁자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수탁자라 하겠지요. 신탁자는 보통 등기권리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탁자가 매수 자금을 조달하겠지요. 명의 수탁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 관계가 존속된다는 것이 과거의 판례였고요. 비교해야 할 것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과 다르고 합법적인 것이지요. 이 경우는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해 신탁 목적물의 사용, 처분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명의신탁과 다르겠지요.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명의신탁과 유사한 것으로 양도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양은 양도담보는 명의신탁과 유사하나 단순히 소유권 명의만을 이전하는 명의신탁과 달리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담보 제공자와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담보 제공자는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물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이 합법적인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종중과 부부에 한정됩니다. 만약 부부가 되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가 그 후에 혼인한 때에는 혼인한 때부터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 그것입니다. 저도 사법시험을 보고 나서 부동산 실명법이 나와서 나중에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네요.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명의신탁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갑이 을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그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을 할 것이면 처음부터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취득세, 등록세 등이 절약이 될 텐데 갑 명의로 등기를 하고 다시 을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이지요. 양자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겠지요. 둘째, 삼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갑이 매도인 병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 계약은 갑과 병이 하고 등기는 병과 합의하여 을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무효겠지요.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이는 갑이 을의 명의로 매도인인 병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매 대금을 갑으로부터 받은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을 명의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사실은 제일 흔하고 많은 것이지요. 이 경우 만약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므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고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명의신탁의 종류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법조인들도 잘 생각하고 연구해 보아야 아는 분야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만 명의신탁을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고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